저는 제가 법문이란 걸 하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제가 어느 누구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을 맡으면서 또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인사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불교연구원 도반 여러분, 이 글은 여기 구도지에 제가 앞에 머릿말로 넣었는데요. 제가 인도에 있는 동안에 그냥 몇 시간 시간을 간신히 내서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 고치려다가 많이 고치질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거기 글에 붙은 제목은 제 문장이 아니고요. 그 구도지 편집하시는 분이 그냥 그렇게 붙였는데 창립 50주년과 제가 그 시점에 언제 원장을 맡게 되면서 그 소회를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체로 그 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월 5일 어제로 한국불교연구원은 창립 50주년을 맞고 오늘 창립기념법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빨라서인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50년 전이 훌쩍 지나가신 것 같으시죠? 그런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구원과 불현 선생님이 전하신 불교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으시면서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신 도반님들께서는 더욱 감회가 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불교연구원이 처음 세워지던 1974년 4월에 그때 한국불교계는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기록으로 남기느라고 썼습니다. 조선시대와 일정하게 강점기를 거치며 피폐해지고 변모되었던 한국불교는 1960년대에 비로소 제 모습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쓰는 예불문이나 천수경이나 모든 것들이 다 1960년대에 다시 정비돼서 확립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유산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일부분이었죠. 그러나 우리 사회를 압도하던 서양 중심의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불교는 마치 전 근대의 유산처럼 치부되며 그 의의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7년에 불현 선생님이 내신 원효 사상의 출간은 우리 불교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불교에 관한 이 책이 1970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선정한 해방 후 10대 명저,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의 10대 명저에 선정되었던 점은 이 저서가 지식인들 사이에 불러일으켰던 큰 반향을 일깨워줍니다. 이런 것도 오늘날은 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썼습니다. 그 불교가 별로 지금같이 존경도 못 받았던 시절에 명시적으로 불교책이 이렇게 꼽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유럽에서 불교를 배우고 학자의 길에 들어서 돌아와 원효의 불교 사상과 한국의 불교를 새롭게 발견하고 조명하신 불현 선생님은 1974년에 새로운 도전의 길에 들어서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불교연구원의 창립입니다. 서경수, 홍수영, 장충식 다 고인이 되셨고 이민용, 리영자, 목정배, 홍석구, 정병조, 김상현 교수님 등 오랫동안 불현 선생님과 인연을 맺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서울 목정동의 소박한 사무실에서 출발한 이 작은 기관이 50년을 이어오면서 우리 불교계에서 학술과 제가 불교 활동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리라고는 당시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합니다. 여기 오신 이민용 선생님은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50년 뒤에 이 기관이 그대로 되리라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울의 그 지역이 별로 변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개발이 안 돼서 거의 그 모양 그대로 있고 대학문화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층에 사무실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 김상현 선생님은 그 당시 거처할 데가 없어서 거기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주무시고 뭐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리표 한국불교연구원은 바로 한국의 사찰 시리즈 발간에 착수하여 제1권 불국사부터 제18권 북한의 사찰에 이르기까지 모두 18권을 4년에 걸쳐서 펴냈습니다. 이 책은 불교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저술의 품격에서 지금의 눈으로 보아도 탁월한 학술적 업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얼마 전에 작년 저희 학교에 같이 있는 한국불교에서 하는 남동신 교수와 송광사를 같이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남 교수가 오기 전에 송광사 책을 봤다고 하면서 정말 잘 쓴 책이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에 한국의 사찰들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칼라 사진을 넣고 호화롭게 됐지만 이만한 품격을 지니고 불교에 대한 이런 그 광범한 이해를 가지고 서술한 책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연구원은 목탁신서를 비롯해서 주로 불현 선생님 저술을 펴내며 활발한 출판 활동을 펼쳤습니다. 학술 행사로는 1976년에 연 고려시대의 불교와 사회와 1978년에 한국 불교의 역사의식을 필두로 많은 학술 세미나와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불현 선생님의 만년에는 당시 선생님의 관심을 반영하여 불교가 우리의 사회와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묻는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21세기 불교 1999년입니다. 그리고 1992년에 불교도란 누구인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1994년에 오늘날 우리는 원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질문들은 제가 오늘날 우리 연구원이 50주년을 맞아서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연구원이 계속 물어가야 할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불교연구원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단순히 학자들 간의 관습적인 학술 활동에 머물지 않고 대승불교 사상에 입각하여 제가불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불교 사상을 전하고자 하는 활동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연구원이 창립되고 석 달 뒤인 1974년 7월에 처음으로 불교 기척 과정 강좌가 열렸습니다. 불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목말라 있던 많은 이들이 2주일에 걸쳐 저녁마다 진행된 강좌에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매일 저녁에 한 3시간씩 시간을 내서 와서 내내 그 강의를 듣고 갈 정도의 그런 이상과 열정이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지금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해 8월에는 통도사에서 연수과정이라 불린 강의 수행 프로그램이 열흘간 진행. 열흘씩 시간을 내서 그 열악한 통도사와 같은 곳에 가서 지내면서 수행에 참여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기세찬 회장님이 가셨던 게 몇 년이시죠? 3회 1979년, 네, 3회 7년이시겠네. 예, 예. 증인이 계십니다. 저도 한번 그때쯤 따라갔던 기억이 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지금의 템플스테이 같은 곳과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하고 호흡이 짧은 재미와 안락함에 익숙한 요즘 세태에 견주어서는 당시 불교에 관심 있던 일반인들의 순수한 열정이 실로 놀랍다고 하죠. 기초과정 강좌들은 서울뿐 아니라 대구, 부산에서 한 해에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학자이긴 합니다만은 불현 선생님이 이렇게 지방에 맨날 가셔서 여관에 묵으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여기 대구구도에 우리 권호주 회장님도 와 계시고 대구구도회가 특히 그렇게 열성적이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같이 세속적인 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저렇게 시간을 쓰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 의미 있는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1974년 10월에 구도회가 결성됐습니다. 구도회도 50년이 됐습니다. 이어서 구도회는 대구와 부산에서도 만들어지고 제2대 정병조 원장님 시기에는 대전에서도 구도회가 구성. 대전 구도회 회장 회원님도 와 계시죠. 지금도 구도회 도반들은 한국불교 회원으로서 연구원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운영이 사실상 주중에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회원님들 덕분에 진행이 되고 이렇게 늘 깨끗하고 그렇게 유지되고 또 늘 이렇게 법단에 이렇게 공약을 올리고 그런 일들 구도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1988년에 사단법인 등록을 함으로써 법적 지위와 체계적인 모습을 갖춘 기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연구원 내에 교육기구인 원효학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불교 관련 강의들이 제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강의들은 지방의 회원들에게도 녹음으로 제공되어 각지의 많은 도반들이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 녹음들을 저희가 유튜브 같은 곳에 누구나 쉽게 들으실 수 있도록 올리는 것이 저희 임무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테이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테이프를 틀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별로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전에 이민우라는 젊은 회원의 덕분에 이게 다 디지털로화 돼 있기 때문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올리기 전에 조금 그래도 뭐 속도라든지 손을 조금 봐야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올리기 위한 유튜브 채널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불교 개론 강의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구원은 1980년대 말부터 초중등교 선생님들에 대한 불교 강좌를 정기적으로 여기 뭐 초기 멤버 중에 한 분이신 김광현 선생님도 와 계시고 또 나중에 기세천 아주 초창기부터 계신 기세천 회장님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만 이 강좌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1988년에 도사불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교에 입문하거나 깊은 신념을 갖게 되신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도 연구원에서 주축으로 활동하고 1996년 11월에 불현 선생님이 열반에 드신 뒤 한국불교연구원이 얼마나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지 올해까지 28년이나 연구원이 이어지며 불현 선생님이 밝히신 법 등을 이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금도 확고한 신념과 정성으로 연구원을 지키고 계신 도반님들 덕분이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연구원에 나오고 계신 도반님들, 또 나오지는 못하시나 멀리서도 연구원이 지향하는 바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계신 도반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불현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한국불교연구원에는 우여곡절과 부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불현 선생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더라도 한국불교에서 활동과 제가불교 활동에서 기억될 만한 역사와 특별한 의의를 지닌 기관으로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며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불현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연구원을 이끌어 오신 한동대, 김종화, 곽영순 이사장님, 또 정병조, 정호영, 이민용, 이태승, 리영자, 안성두 원장님의 노고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이민용 선생님은 리영자 원장님과 함께 누가 가장 첫째자냐 그거를 아직 결판이 안 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를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시고 그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던 이상을 표현해 애를 많이 쓰셨었고요.
또 최근에는 지성인의 불교에 깊은 관심 가지고 계신 이태승 원장님이 연구원에 활력을 불여 넣어 주셨습니다. 또 불현 선생님의 첫 제자로 자부하시는 기영재 원장님은 가장 큰 어른으로서 지금도 연구원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학구적이신 한성도 원장님은 지난 6년간 높은 수준의 강의와 법문을 통해 연구원의 학술적 품격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원장님들을 이어서 제가 4월부터 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장을 맡아야 하리라고는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전혀 생각하지. 제가 불교학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을 연구한 학자도 아니고 연구원을 잘 이끌 만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된 것은 오랜 역사와 의의를 지닌 우리 연구원이 지금 존속과 발전의 기로에 서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과 걱정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원에는 앞으로 새로운 세대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연구원이 창립 이래 일관되게 지향해온 대승불교의 이상, 우리 3대 서원에 집약되어 있는 그 대승불교의 이상을 실현해 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 역할은 그러한 노력을 코디네이트하고 새로운 세대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불교는 창립 시기인 50년 전 혹은 불현 선생님이 돌아가신 28년 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불교의 학술 활동은 학계 곳곳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정 지원을 통해 학계 인력들도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연구자들이 양성되어 다수의 학회와 학술지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불자 교육과 수행 면에서는 주요 사찰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연구원에는 과거와는 다른 과제들이 주어져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연구원이 학술기관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선 제 자신부터 제가 불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히 연되어 느낍니다. 저는 불자와 관련된 학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불자로서 불교에 관한 학술적인 삶이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은, 제가 이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마는 1980년대 말에 불현 선생님이 유럽에서 열린 어느 학술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여기 많이 참여한 학자들이 이 학술적으로 한 내용이 자기 삶이나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느냐, 뭐지 그런 식의 질문을 하셨어요. 학계의 관행을 볼 때 저는 좀 과한 질문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도 학계 인사를 하면서 거기 공감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불현 선생님은 믿으면 그렇게 입 밖에 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연구원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장으로서 학술기관이자 종교단체로서 연구원의 미래를 그리면서도 저는 앞으로 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힘쓰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열린 불교를 지향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산물이고 그 뒤에 여러 지역에서 그 나름의 환경과 관습에 따라 변화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불교가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불교 이해에 입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그 역사적 상향을 반영하며 만들어진 여러 텍스트에서 때로는 상이한 모습으로 설해진 생각들에도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현대의 관점에서 부처님이 남기신 가르침의 본뜻을 살리고자 하는 불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교라는 형식적 틀 안에 갇히지 않고
과거의 다른 많은 종교나 사상적 흐름을 통해 모색된 생각들에 대해서도 불교도들은 열린 마음으로 이해를 넓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갔다 뵌 우리 아주 굉장히 열성적인 도반 중에 한 분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너무 불교에 입문한 사람이 적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독실한 신심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이제는 불교란 이름을 너무 그렇게 내세워도 안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게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야 되겠냐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참조할 만한 뭐 견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이런 노력에는 현대 우리가 알게 되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 생각을 넓히려는 노력도 필요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많이 흔히 보는 대로 현대 우리가 과학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불교하고 같은 거더라. 그만큼 불교가 우수한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교를 통해 알게 된 걸 통해서 우리가 불교에 대한 신앙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에는 지적인 암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마음을 닦는 수행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 연구원이 불교에 대한 투철한 이해와 더불어 수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원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리 연구원에 있는 귀중한 수행 공간인 유마정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추구하는 불교는 더 이상 불현 선생님 같은 선각자나 석학의 지도를 그저 따라가는 것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반님들 각자가 불교의 이해와 수행, 불자들 간의 상호 공감과 노류 활동에서 스스로 주인이 됨으로써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연구원의 법등을 이어가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 연구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미력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와주실 때만 실현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 도반님들은 그만큼 정성 어리게 참여해주고 성원해주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뭘 부탁드린다는 게 사실 평소한 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등을 이어갈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들을 만나고 분들을 잇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창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연구원의 도반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원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의 섭리에 따라서 안 계시게 될 때, 세상에 안 계시게 될 때 연구원이 계속 존속해 있을까 하는 걱정에 따라서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연구원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역할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은 이 작업에 몇 분 우리 다행히도 우리 이미 80에 접어드신 김종화 이사장님께서 다시 그동안 뭐 지난 6년간 굉장히 테니스 열심히 치시고 공부 불교 수행하시면서 그냥 즐겁게 지내셨는데 지난주에는 유마정사도 가서 시설이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죄송합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김종화 박사님께서 이사장을 맡아주기로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평소에 좋아하고 한때 제가 하고자 하다가 실패한 티베트 과외 공부 선생님으로 모셨던 우리 금강대학교의 김성철 교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상을 연구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중요한 때 법문 같은 거는 우리 김성주 교수님께도 부탁을 드려야 되겠고 실질적인 부분을 맡아주셔서 우리 김성철 교수님을 지난번에 저기 토요법회 법문 하셨고 연구실장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셨으니까 아니 근데 지난번에는 뭐 벚꽃놀이 얘기도 하시던데 나는 그래서 벚꽃놀이 저는 일정이 뭐 잡혔나 하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네요. 즐거운 일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 같은 거를 이제 지도도 좀 해주시고 그러셨던 우리 조승미 교수님이 우리 연구 회원들이 우리들 자신이 그 유마정사에 가서 다른 단체에 이렇게 빌려주는 공약만 하지 말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 조승미 교수님이 수행 지도법사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저기 뭐 다른 지금 수행 개인적인 수행 프로그램 지도도 많으신데 일부러 서울에 올라오셔서 여기 참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조승미 교수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교학이라든지 법문에 관한 걸 도와주실 분도 계시고 수행도 도와주실 분이 계셔서 아주 든든합니다만은 우리 도화님들하고도 더 가까이 지내시고 이제 아무래도 저기 어쩌다 보니까 저보다 아래이신 분도 별로 없으신데 우리 저 두 분이 아마 제일 아래신 것 같으셔서 젊으신 분들이니까 같이 어울리시면서 지도도 받으시고 연구원에 오시는 일을 더 즐겁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이상이 이제 제가 오늘 50주년을 맞아서 일일이 다 각각 우리 도반님들 성함을 거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께 그 여러 자원봉사로부터 해서 늘 빠짐없이 이렇게 와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거창하게 뭐 하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 제가 법문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행사도 그냥 간소하게 우리 자체 행사로 이제 꾸몄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뒤에 이민용 전 원장님과 또 바로 직전에 우리 6년 동안이나 애써주신 한성훈 전장님이 주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그렇게 그 정도로 간소하게 마치고 아까 정기총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일이 금요일인가 그런데 저희가 50주년 학술 심포지움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그 공부한 사람들이 지적 호기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제 불자로서 정말 불교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데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이 왔습니다. 앞으로 50년 뒤에 불교가 얼마나 존속하고 있을지도 여러분들 좀 의문이시죠? 50년 뒤에 여기 장수하시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불교의 미래가 우리의 관심이고 불교에는 공감을 해도 불교를 믿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정식으로 상황인데 불교의 미래, 불자의 길 뭐 그런 식으로 일단 4층으로 심포지엄 주제 갖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원장이신 이민영 원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렸고 이민영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도 많고요. 또 서로 눈에 띄시는 분들도 작지 않군요. 이주영 신임 원장님한테
한 일주일 전쯤에서 연락을 했더니 좀 나와서 축사를 하라고군요. 지금 아까 들었으면서 여러분들 만나갖고 나누고 합장도 하면서 내가 그만 흥분해져 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리고 뭘 얘기하라는 것보다는 만나서 즐기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데, 아니 내가 내 집에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근데 날들어 축사를 하니 내가 나한테 축사를 하라니 이게 말이 안 되죠. 참 감명이 깊습니다. 50년 흔히 얘기를 할 때 반백년이라고 그러죠. 만한 역사의 모멘텀이 되는 건데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아마 뒤를 구분해서 앞뒤를 나누고 또 다른 새로운 걸음을 걷는 것으로서의 50년인 것 같은데, 마침 세대를 바꿔갖고 이주영 교수님, 이주영 신임 원장님이 맡으셨다는 얘기, 분명히 우리가 전환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또 당연히 전환점에 있어야 되겠죠. 그동안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원장도 하고 또 이주영 선생님이 웃기느라고 이영자 선생님하고 나하고 누가 불현 선생의 첫 제자였느냐를 서로 다투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불현 선생의 불란서의 학위 논문을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쭉 내용을 읽고는 하나의 미스테리 같은 내 의문이 풀렸다고요. 참회 사상의 기원과 전개, 불교라고 하는 것, 불교를 학문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겠느냐는 것. 이주영 선생님도 그 약간 서제스티브하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흔히 불교를 학문적으로 할 때 신심이 떨어진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가령 과연 그 불교가 그 학문적인 수단으로만 떨어질 거냐 아니면 진행으로만 갈 것이냐는 두 개의 비율배반적인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불교가 학문으로 정착하면서 보고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학이라고 하는 건 제일 동양 철학, 동양 전통에서는 없었다. 그러니까 불교가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된 것이 근대 불교 학문의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가장 선도적으로 하셨던 분이 불현 선생이었다. 불현 선생이 서구에 가서 전통적인 서구 불교학 그것을 몸에 지니고 돌아오신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서구적인 형태의 불교학을 여기서 전개했어야 되는데, 와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으면서 최초로 자신이 소신을 뿌리내릴 만한 것으로 창립한 것이 이 불교 연구원이었고, 저와 이영자 선생님 몇몇 분들이 첫 제자로 참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겐 특히나 저한테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학문적인 거면 불교 할 것이 어떻게 일반식으로 하고 그걸 같이 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참 궁금하게 여겼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 아직도 서양에서는 불교는 학문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물론 여간의 서구에서 불교학이 불교 신행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건 제가 지금까지 쓴 논문들이 밝혀져 있지만 대개 그 두 가지는 결합이 안 되는 것으로 됐어요. 불현 선생이 그것을 연구원 안에다가 부도회라는 것을 설립하면서 학문적인 분야와 진행 분야를 영립시켰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한쪽만 하기도 바쁜데 어느 결에 그걸 하겠느냐. 그 숫자 붉기에서 뭐 속된 얘기로 그 기독교에서 흔히 하듯이 인도가 많이 늘어나고 여러 사람이 튼튼해. 그럼 뭐 불현 선생이 신생 종단의 교주라도 되려고 그런 시도를 했겠느냐? 그것도 아니죠. 결국은 우리한테는 하나의 미스테리로 다가왔습니다.
밖에 없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번역을 하면서 회개의 불교적 양 다시요. 참회. 잘 아시죠? 참회라고. 이 기운과 전기가 제목이었고 부제가 회개는 이게 모든 종교에서 하는 얘기죠. 기독교는 메타노이아도 회개라는 말 기독교에서 많이 사실 이 당시에 이게 1960년에 하기는 되게 이기영 선생의 스승이라고 할 분이 에티엔을 라모트라고는 프랑스의 그 3세대 학자라고요. 그분이 서구 불교학계에서는 그 대체가 불가능한 학자로 그렇게 그 밑에서 했으면은 대개는 일정한 중요한 경전에 관한 해석이든지 그거에 대한 됐어야 돼. 그걸 하지 않고 참회 사상의 기원과 관계 참 이것도 힘들다고요. 그런 그 내용을 쭉 번역을 하면서 봤더니 이 양반이 불교의 학술적인 그 측면보다는 불교를 하는 하나의 정신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그 활력이 어떤 한 개인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가장 선도적으로 하셨던 분이 불현 선생이었어요. 직전에 수고해 주신 우리 안성도 원장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다른 자격으로 여기 와서 여러 선생님들 뵈니까 매우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네. 이정 원장님과 이민영 전 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도 거기에 거의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많이 길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짤막하게 그냥 준비를 해온 걸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꼭 50년 전에 1974년 4월 5일에 한국불교연구원이 개원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바로 교실 앞에 항상 목련꽃이 피어 있거든요. 4월 달에 그 목련꽃을 보면서 목련꽃 노래를 생각하곤 했었는데 그때 불현 선생님이 이렇게 한국불교연구원을 개원하셨다는 소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사실 뭐 저도 불교를 공부할 생각하고 마음속 갖고 있었는데 네, 저 나름의 생각 때문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불현 이경 선생님께서는 뜻을 같이 하시는 서경시 선생님과 그다음에 황수영 선생님 등 당시 여러 저명한 불교학자들과 함께 한국불교원을 창립하셨고 그리고 우리 불교계에 대가불교 운동이라고 하는 새롭고도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있겠지만 저는 불현 선생님의 뜻이 당시 전통적 가치가 급속히 붕괴돼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원어를 중심으로 하는 대승 보살사상을 통해서 그리고 대승 보살사상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데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을 담당할 우리 젊은이들에게 원어 사상을 중심으로 한 불교 사상을 강의함으로써 당시 우리 사회에 불교의 존재 의의를 새롭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지 않았을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1910년대 불현 선생님과 한국불교연구원이 마주친 현실도 매우 지난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도 연구원은 참여하시는 여러 도반님들의 열정으로 하나씩 길을 뚫으며 나아가 왔습니다. 지금 5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 연구원이 직면한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며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열정과 합심이 다시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어려운 시절에 연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일을 맡아주신 김종화 이사장님과 이정 원장님의 열정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어의 패션이 사실은 고난 아니겠습니까? 언어적으로요.
이 4월이 되면 저는 당시 미국에서 출생해서 영국으로 귀화한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의 황무지가 생각나곤 합니다. 저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역설적으로 노래했지만 사실 4월은 지나간 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꽃샘 추위를 이겨내고 참으로 아름다운 봄날을 수줍은 듯 내보이는 그런 계절입니다. 앞으로 연구원의 미래도 이러한 4월처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은 땅에서 라일락 꽃을 키워내고 또 욕망과 소원과 욕망을 섞으면서 잠든 뿌리를 봄비로 일깨우는 그런 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작을 하시는 이사장님과 원장님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아울러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화 박사님이 또 10년 동안 연구원에 실질적으로 연구원에 여러 가지 살림과 기반이 된 일들을 도와주셔야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잠깐 모셔서 그냥 인사 말씀. 아까 회의 진행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연구원을 이끌어가는데 이주영 원장님이 되셨죠. 이사장님 지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을 맡아서 좀 일을 치겠다고 그러면서 누가 좀 뒷바라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주책 없이 원래는 8자에 들어가면요 80이 넘으면 뭘 하면 안 됩니다. 내일을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 어른들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 있어 죄송합니다만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쪽 오늘 입고 있는 옷이요 이게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해주신 옷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불현 선생님과의 그 만남이 63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 60년이 넘었죠. 60년 넘고 그 후에 쭉 지내다가 또 불현 선생님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저를 챙겨주셔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동행을 해야 되겠다. 원장님이 일을 맡아서 하는데 내가 몰라라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믿는 거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연구원이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께 그냥 고개 숙이고 그저 도와주시기를 갖다가 계속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주영 원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50년 아니라 100년 후에도 한국불교연구원만은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